반갑습니다. 통합과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빅 히스토리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통합과학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과학이 사실은 굉장히 멋진 학문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우주에서 원소들이 형성이 되고 이 원소들이 결합을 해서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지구를 구성하고 그 다음 생명체를 구성하고요.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죠. 그렇게 배우고 나서 화학적인 결합은 그러면 어떻게 이 물질들이 되어 있는가를 또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수많은 요소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에코시스템, 이 지구의 이 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는지, 생태계의 지구계를 배우게 되겠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은 에너지 문제로 이제 가게 되면서 마지막 단어는 에너지 해결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통합과학의 큰 흐름입니다. 그 중에서의 첫 번째, 바로 우리는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주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러 가지 우주론 중에서 우리가 딱 하나 정도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입니다. 자, 이 빅뱅 우주론은 한마디로 아주 작은 거의 점에서 시작한 거예요. 고온과 고밀도, 고압의 환경에서 지금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빅뱅, 갑자기 터진 우주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빅뱅 우주론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빅뱅 우주론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 성취 기준은 첫 번째가 기본 입자부터 중성 원자까지 형성되는 과정을 아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쭉 연결해서 거의 스토리텔링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 중성 원자가 형성되고 나서 빅뱅 우주론을 지지했던, 바로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증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요, 하나는 우주 배경 복사이고요, 바로 나머지 한 가지는 수소 질량비 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1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과 사실은 정상 우주론도 잠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중에서 기본 입자부터 중성 원자까지 형성이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지우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빅뱅 우주론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그마한 하나에, 거의 여러분 보이지도 않죠? 엄청나게 작은 점부터 시작해서 10의 마이너스 36초부터 10의 마이너스 33에서 32초까지, 여러분들 상상이나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36초에 갑작스럽게 빵 하고 인플레이션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이 있으면 이 빅뱅 우주론이 아니라 빅뱅 우주론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급팽창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커져요, 우주가. 정확하게 몇 배 커지냐면 2배, 3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10의 120승배에서 거의 140승배 이상이 커져요. 2배, 3배, 10배, 100배가 아니라 10의 120승배. 부피가 그 정도로 커집니다. 갑자기 쫙 퍼지죠. 이렇게 퍼지고 나서 서서히 커집니다. 서서히 커져요.
이렇게 커지는 동안 어떤 입자들이 형성이 되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온도가 높고 압력이 높은 이런 곳은 물질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극한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팽창을 하죠. 이렇게 팽창을 하면 온도가 훅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에너지들이 질량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 질량 등가 원리 있죠. 에너지 질량은 이꼴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물질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물질의 형태로 바뀌면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입자, 그것이 바로 기본 입자입니다. 기본 입자의 등장입니다. 아이고, 기본 입자가 맨 처음에 형성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기본 입자라고 하는 것은 전자와 쿼크 두 종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즉, 전자와 쿼크가 처음에 만들어집니다. 자, 전자가 질량이 훨씬 더 작아요. 얘네들을 보통 경입자들이라고 해요. 엄청 작아서 렙톤이라고 하는 애들이고요. 이 쿼크는 여러분들 6가지의 종류의 쿼크가 있습니다. 업 쿼크, 다운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바텀 쿼크, 다운 쿼크,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2가지의 쿼크만 알아두시면 돼요. 첫 번째 쿼크가 업 쿼크입니다. 두 번째 쿼크가요, 다운 쿼크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와 쿼크가 먼저 형성이 됩니다. 물론 온도가 떨어지면서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는 너무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결합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때 빛도 있겠죠. 그런데 이 빛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이런 전자와 쿼크들이 너무 높은 에너지의 그 환경 속에서 빛이 나아가려고 하면 방해를 해요. 그래서 또 나아가려고 하면 방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우주를 불투명한 우주라고 합니다. 즉, 빛과 물질들이 굉장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빛 자체가 직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 자체가 직진을 할 수 없다라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보고 있는 건 이 빛이 와서 반사되어서 여러분들 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안개가 자욱하게 꼈다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선생님 못 본단 말이야. 왜 못 보느냐? 이 빛이 오지만 팅팅팅팅팅팅팅팅 많은 수많은 입자들에 의해 가지고 부딪혀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우주를 불투명한 우주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온도가 떨어집니다. 온도가 떨어지면서 드디어 무엇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냐면 중성자와 양성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중성자와 양성자는 그러면 누가 형성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냐? 바로 전자는 아니겠죠. 쿼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업 쿼크와 다운 쿼크가 있죠. 업 쿼크가 살짝 질량이 조금 작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지만 질량이 작아요. 다운 쿼크가 질량이 조금 더 큽니다. 자, 이 업 쿼크와 다운 쿼크가 만나게 돼요.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자, 이 업 쿼크 2개가 만나고요. 플러스 다운 쿼크 1개가 만나요. 그렇게 만나면서 형성이 되는 것이 바로 양성자입니다. 이 쿼크 3가지의 세트가 양성자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요, 여기 업 쿼크 1개와 다운 쿼크 2개가 만나가지고 이번에는 중성자를 만듭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많아요. 전자는 뭐 하고 있냐면요. 전자는 너무 질량이 작아가지고 너무 칠렐레 팔렐레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빛이 나아가는 걸 계속 방해하면서. 이 전자들 때문에 빛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불투명한 우주입니다. 계속. 하지만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집중하셔야 될 게 몇 대 몇, 몇 대 몇, 몇 대 몇 이게 네 가지가 나와요. 이 네 가지가 나오는 것을 이 순서 자체가 히스토리가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절로 암기가 되는 거예요. 절로. 자, 이 뜨거운 상태의 우주입니다. 아직 식었다고는 하지만 이 양성자와 중성자 거의 뭐 10의 10승, 10의 11승, 10의 12승 켈빈 온도예요. 우주의 온도가 몇 도예요? 1억, 100억, 1000억도 온도가 될 때라는 뜻이에요. 너무 뜨겁죠 아직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양성자와 중성자가 처음에는 여기서 딱 나눠져요. 이 시기에서 이 중성자 양성자가 형성이 되고 나서 시기가 나눠집니다. 중성자 양성자가 형성이 되고 나서 초기가 있어요. 즉 이 초기는 우주의 에너지가 굉장히 넘칠 때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양성자와 중성자 중에 여러분들 질량이 조금 더 큰 애가 있겠죠. 여기 힌트가 있죠. 업커크가 질량이 작다고 했어요. 다운커크가 질량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업커크 2개와 다운커크 1개가 만나서 만들어진 거하고 업커크 1개와 다운커크 2개가 만나서 만들어진 거하고는 누가 더 질량이 클까요? 그렇죠. 중성자의 질량이 조금 더 큽니다. 조금 더 크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질량이 큰 애들은 비교적 조금 더 자연스럽게 질량이 작은 아이로 바뀌어요. 질량이 작은 아이들은 질량이 큰 아이로 바뀌는데 에너지를 주변에서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의 에너지가 굉장히 빵빵한 환경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초기에는 중성자, 양성자가 만들어질 때 그때 우주의 초기에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되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는 게 1대1 반응이었어요. 중성자가 가만히 있다가 양성자로 되어요. 질량이 조금 줄어드는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양성자는 주변의 에너지가 너무 빵빵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받고 중성자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1대1입니다. 1대1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죠.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게 되면 우주가 훨씬 커지겠죠. 아주 빠르게 팽창하겠죠. 훨씬 커지고요. 그러면 에너지가 조금 부족한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성자가 양성자로 잘 변환이 되지만 양성자는 중성자로 변환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는 그 반감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이 우주가 온도가 식어짐에 따라서 중성자하고 양성자하고 바뀌는 비율을 계산해 본 결과 몇 대 몇이 돼야 되느냐? 양성자가 7개 있을 때 중성자가 1개가 되어야 된다는 비율이 나옵니다. 후기라고 할까요? 요 단계에서 초기와 후기예요.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비율이 1대1이었지만 나중에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나면 환경에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없게 되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잘 못 간단 말이야. 그래서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이 약 7대1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면요. 또 우주는 팽창을 하겠죠. 이렇게 우주가 팽창하면 또 온도가 떨어집니다. 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전자는 아직까지 7렐레, 8렐레예요. 너무 가볍기 때문에 막 돌아다닌다고. 그런데 드디어 중성자와 양성자가 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헬륨 원자 핵을 만들어내요. 헬륨 원자 핵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헬륨 원자 핵을 형성을 하는데, 그러면 헬륨 원자 핵이 형성이 될 때 얘네들은 지금 7대1 비율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헬륨 원자 핵은 중성자 2개와 양성자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기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양성자 7개와 중성자 1개가 있다는 건 양성자 몇 개? 14개와 이때 중성자 1개가 있다는 겁니다. 되시겠죠? 양성자 14개, 중성자 2개죠. 7대2 비율이면 양성자 14개와 중성자 2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중성자 2개와 양성자 2개가 결합을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양성자 12개가 있고요. 그리고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을 한다. 이렇게 되면요, 양성자 12개를 무엇으로 불러주냐면 여기에 지금 헬륨 원자 핵 형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헬륨 원자 핵이라고 불러줬으면 일부러 뉘앙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요. 뉘앙스를 조금 맞추기 위해서 얘를 헬륨 원자 핵이라고 하면 양성자 12개, 양성자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얘를 수소 원자 핵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 과정이 3분 안에 다 일어납니다. 1초부터 시작해서 3분 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3분이라고 하는 책도 있죠. 3분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헬륨 원자핵 말고 다른 것도 만들어낼 수 없나요? 빅뱅 우주론에서 예언을 합니다. 헬륨 원자핵뿐만 아니라 소량의 리튬 3번이죠. 베릴리움 4번이죠. 요런 정도는 아주 극히 소량은 만들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만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주가 그만큼 급격하게 팽창을 함으로써 이것 이상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는 없는 우주의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계산 결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소 원자핵이 12개예요. 헬륨 원자핵이 몇 개죠? 헬륨 원자핵이 1개예요. 또 비율이 나왔죠? 수소 원자핵 12개, 헬륨 원자핵 1개. 몇 대 몇? 12대, 아이고 놀래라, 1입니다. 지금 벌써 3개 나왔습니다. 1대1 양성자 중성자 비율, 후기의 7대1 비율,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비율이 나왔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자, 그래서 이 헬륨 원자 핵 형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가 형성을 했던 수소 핵 융합 반응인 겁니다. 즉 우주에서 일어났던, 즉 각각의 별이 아니라 우주의 핵합성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죠.
우주가 그만큼 지금 현재 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정도의 압력과 온도의 환경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하지만 그거 이상의 리튬, 베릴륨도 아주 조금 만들고요. 사실은 헬륨 원자핵 이상의 다른 무거운 것들은 만들어내지 못해요. 빅뱅 우주론의 계산으로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믿지 않는 그런 반대파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느냐. 야, 지금 너 몸 이루고 있는 것도 탄소야. 그래, 단백질 질소 아니야? 물은 산소 아니야? 그러면 너희들은 헬륨 원자핵밖에 만들 수 없었다면서 도대체 그 많은 원소들은 어디서 온 것이야? 그걸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빅뱅 우주론은 하나의 또 리스크였던 거죠. 요것이. 자, 그런 사담 같은 것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헬륨 원자핵까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게 무엇이에요? 또 하나의 수치가 나옵니다. 여기 조금 지우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군데만 지울게요. 이렇게. 자, 헬륨 원자핵 형성이 되었죠. 그리고 수소 원자핵 12개와 헬륨 원자핵 1개가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요거죠. 수소 원자핵의 질량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이 이때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때 고정이 돼요. 보세요. 수소 원자핵의 질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얘네들이 중성 수소가 돼요. 중성 수소가 된다는 건 이 수소 원자핵의 다음 스텝이 바로 전자가 드디어 이제 정신을 조금 차리고 원자핵에 붙들립니다. 그러면 중성 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원자핵은 12개가 있지만 하나의 질량을 1이라고 한다면 질량은 우주에 존재하는 질량은 총 12라고 되겠습니다. 그런데 헬륨의 원자핵은 몇 개죠? 1개죠. 하지만 얘네들은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 각각 2개씩이기 때문에 중성자, 양성자가 그렇게 질량 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곱하기 4를 해주시면요. 얘네들이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질량비 대 헬륨의 질량비가 요 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 비가 3대 1이라는 겁니다. 요것을 빅뱅 우주론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한 결과가 쉽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관측 결과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관측 기술의 한계이기 때문에 요것을 알려고 하면 분광 관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분광 관측이. 분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기서 멀리서 오는 빛을 펼쳐가지고 빛을 나눌 분자를 써서 분석한다는 뜻이에요. 분류해서 분석한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의 기술을 갖추기 위해서 3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 뒤에 어떤 천체를 은하든 별이든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은하를 관측해도 저 은하를 관측해도 이 별을 관측해도 평균치가 3대 1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선생님 방금 소름 돋. 이렇게 예언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관측 결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사실 과학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연에서.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3대 1이 밝혀집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수치들이 지금 다 나왔습니다. 1대 1, 7대 1, 12대 1, 3대 1까지 나왔습니다. 되셨죠? 자, 마지막 스텝입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은 바로
우주의 온도가 더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온도와 몇 년, 몇 초 이건 외울 필요가 없는데 이 순간만큼은 꼭 하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흘러가요. 이렇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죠. 자, 시간이 흐른 뒤에 시간 빨간색이네. 좀 무섭네요. 시간이 흐른 뒤 몇 년이 된다? 38만 년이 됩니다. 요거는 역사적인 우주의 역사적인 숫자입니다. 38만 년이 돼요. 이때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입니다. 요게 빅뱅 우주론자들이 예측한 온도입니다. 자, 38만 년이 되었어요. 우주가 빵 하고 터진 지. 물론 우주의 나이가 138억 광년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그냥 거의 극히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불투명한 우주였습니다. 왜? 아주 뜨거운 전자들이 빛이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그 여기서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고작 해봤자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는데 무슨 천체가 있습니까? 별이 있나요? 은하가 있나요? 아니죠. 이때는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우주라고 해보면 이 우주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온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온도에 해당되는 파장을 가진 전자기파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빛, 이 전자기파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왜? 전자들이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고 하더라도 이 전자들은 가벼운 질량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빛이 나아가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어떠한 빛도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투명한 우주입니다. 그런데 38만 년이 됩니다. 그리고 3000 켈빈이 되어요. 이때는 전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정신을 차린 원자들을 표현해 본다고 하면 이 수소 원자핵에 바로 붙들리게 됩니다. 전자들이. 수소 원자핵뿐만 아니라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인 헬륨 원자핵에도 붙게 되겠죠. 전자 2개가.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빛이 드디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 전자들이 더 이상 방해를 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전자들이 돌아다녔으면 입자 계수 밀도가 높아요. 그런데 우주가 38만 년 되면 또 팽창했죠. 팽창한 것에 플러스 입자들이 훅 원자핵에 달라붙으면서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 자체가 훨씬 더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밀도가 현저히 입자 계수 밀도가 낮아지고요. 부피도 팽창하고요. 온도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들이 여기에 붙들리면서 빛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무엇이냐면요. 이때 드디어 뻗어져 나갈 수 있었던 이 파장은 3000 켈빈일 때의 우주의 파장이었을 겁니다. 이 당시에. 이때부터 투명해졌기 때문에 그 전은 몰라요. 이때부터 투명해졌기 때문에 이때 온도가 우주가 3000도란 말이야. 그러면 3000도를 가진 파장이 쫙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지금 눈에 들어오고 있는 것인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파장도 길어지고요. 온도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 온도를 예측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한 2.7 켈빈 정도 될 것이다. 그 온도에 해당되는 파장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나를 둘러싼 배경인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복사다라고 해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 두 가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38만 년일 때 3000 켈빈일 때 무엇이 만들어진다? 중성 원자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투명한 우주로 되는 거예요. 요게 중요합니다. 빛들이 더 이상 방해받지 않고 쫙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아주 조그만한 온도가 높고 압력이 높고 밀도가 높은 그 한 점에서 빵 하고 터집니다. 그렇게 급격하게 터져가지고 쭉 우주의 온도가 떨어지고 우주의 크기가 커지면서 기본 입자 전자와 쿼크를 만들고요. 이 전자와 쿼크 중에서 쿼크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업 쿼크, 다운 쿼크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업 쿼크 2개, 다운 쿼크 하나가 만나고요. 업 쿼크 1개, 다운 쿼크 2개가 만나가지고 각각 무엇을 만듭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듭니다. 초기에는 에너지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1대1의 비율이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의 환경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이 양성자와 중성자 비율이 7대1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우주의 온도가 더 떨어지죠. 더 떨어지게 되면 드디어 중성자, 양성자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서 수소 원자 핵, 그냥 양성자죠. 헬륨 원자 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7대1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비율이 수소 원자핵 12개와 헬륨 원자핵 1개가 되고요. 이때가 거의 3분입니다. 3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져요. 이 헬륨과 소량의 리튬, 베릴륨 이상의 핵 합성은 되지 않는 환경이었다. 우주가. 왜? 급격하게 식었기 때문이다. 되셨죠? 우주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소량의 리튬과 베릴륨 뿐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헬륨이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수소 원자핵 12개, 헬륨 원자핵 하나죠. 여기서 질량이 고정이 돼버리죠. 12개가 12, 원자핵, 헬륨 원자핵 하나가 질량이 4. 그러면 3대1이 됩니다. 이렇게 3대1이 되면요. 나중에 모든 관측 자료가, 천체들의 관측 자료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중요한 38만 년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자들이 너무 실렐레 팔렐레 하기 때문에 빛을 전자기파와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나아가지를 못하게끔 하는 불투명한 우주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38만 년이 되었죠. 전자들이 원자핵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결합을 한다는 것이 원자핵에 붙들린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붙들리게 되면서 중성 원자를 만들게 되죠. 이렇게 중성 원자가 드디어 만들어지고 나면 전자들이 차지했던 공간이 그냥 원자핵에 붙들리게 되면서 아주 공간은 넓어지고요. 즉 입자의 개수 밀도가 낮아지고요. 그 속을 빛들이 자유롭게 떠돌아다닐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빛이 그때 온도가 3000도였을 거고요. 그 3000도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로 가득 차 있었을 테지만 지금은 팽창을 한 결과 온도가 거의 1000분의 1까지 떨어져 가지고 약 2.7 켈빈, 약 3 켈빈에 해당되는 전자기파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은 너무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때 이 빅뱅 우주론이 이야기했을 당시보다 30년, 4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서야 이 약한 세기의 우주 배경 복사가 모든 곳에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두 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가 바로 투명한 우주가 된다는 것이죠.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이 입자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